과자 탐구라는 글씨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아예 담그면 옆에서는 아주 잘 보이는데 위에서는 안 보이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자 탐구. 예완아, 오늘은 우리 물과 빛을 이용한 재밌는 실험을 해볼 거야. 여기 지퍼백이 있지? 여기다가 예완이가 아주 아끼는 이 포켓몬 카드를 넣어볼게. 네, 짜모? 자, 이렇게 넣어볼게. 자, 그리고 들어가지 않게 잘. 물이 안 들어게 쫙 밀봉을 하고 잘 됐어? 예완이가 이 물 속에 넣어봐. 으잇? 안 보이는데? 근데 지퍼백을 수직으로 넣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기울이니까 카드가 보이고 세우니까 안 보여. 세우면 그냥 거울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울이면 보여. 지금은 아주 잘 보이고. 다시 세워봐. 세우면 안 보여. 꺼내보자. 이번엔 다른 카드 넣어볼까? 응. 자, 지퍼백에 넣었어? 응. 잉어킹 카드네. 한번 넣어봐. 사라진다. 기울이면 보이고 응. 세우면 안 보여. 세워봐. 자, 이제 아빠가 옆에서 봐볼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고 위에서 볼 때만 안 보이게 되는 거네. 예완아, 이번에는 이 카드를 이 물통 아래 넣어보자. 잉어킹 카드 잘 보이는데? 지금은 잘 보이는데 봐봐. 옆에서 보면 안 보여. 잉어킹 카드가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 또 위에서 보면 잘 보여. 이게 아까 포켓몬 카드를 지퍼백에 넣었더니 안 보였던 거 있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잘 보이잖아. 그지? 응. 예완아, 여기 동전을 하나 넣고 여기 동전 있지?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지퍼백에 종이를 넣은 걸 넣어볼게. 이걸 넣으면 거울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여기 동전이 비춰서 보여. 그래? 거울처럼. 이번엔 포켓몬 카드도 비춰 보이나 보자. 포켓몬 카드도 그냥 거울처럼 비춰서 보이지. 이 아래에 있는 카드가 여기 지퍼백에도 이렇게 하면 거울처럼 비춰서 보여. 얘가 뭐해? 그림을 그려. 그림 그리고 있어? 응. 유튜브 로고 같은 거 그리는 건가? 유튜브 로고야. 예완이가 그린 유튜브 로고 아래 아빠가 과자 탐구라고 썼어. 이제 이거를 지퍼백에 넣은 다음에 과학 자율 탐구. 그러니까 학과 유를 다시 여기 그 위에 쓸 거야. 비닐 위에. 자, 예완이가 그러면 과학 자율 되게 학하고 유를 비닐 위에 써봐. 예완아, 이제 이거를 물에 한번 담가보자. 네. 과학 자율 탐구가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학율만 남았어. 확률? 빼면 과자 탐구가 남고 넣으면 학율만 남아. 지금은 학율이 다 녹아버렸어. 이게 수성 사인펜이라서 물에 다 녹아버리네. 이렇게. 하지만 과자 탐구라는 글씨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아예 담그면 옆에서는 아주 잘 보이는데 위에서는 안 보이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자 탐구. 됐다. 예완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어? 아빠가 힌트를 줄게.
자, 이 물통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래가 다 보이는데 응. 예완이가 고개를 숙여서 아래쪽에서 위를 봐봐.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분명히 보여. 뭐가 보여? 근데 이게 막 동전 같아. 동전같이 보여? 응. 좋아, 잠깐 아빠도 가볼게. 자, 밑에서 보면 위가 안 보여, 그치? 응. 위가 안 보이고 그냥 예완이 말대로 동전 같은 게 보이네. 응. 위에 예완이가 물 위에 한번 손을 올려볼래? 손이 보이나 보자. 손이 안 보인다. 물에 넣었어 손을? 그러면 보이고 손을 떼봐 물에서. 그러면 손이 물 안에 있어도 안 보여. 손 떼봐 아예. 넣지 말고. 옳지. 그러면 손이 안 보이거든. 손을 물 안에 넣어볼래 이제? 이제는 잘 보여. 그러니까 빛이 위로 못 가는 것 같아. 그래? 예완아, 빛이 가는 경로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예완이가 우유를 넣자고 했지. 응. 그럼 우유를 조금 넣어봐. 많이 넣지 마. 우리 마셔야 되니까. 오, 멋있다. 응. 그럼 한번 잘 저어볼까, 예완이가? 그래. 너무 응. 뿌연 것 같아. 빛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 예완이 손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우유를 많이 넣었나 봐. 너무 산란이 많이 되는데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이걸 좀 희석해 보자. 그래. 우유가 너무 진해서 응. 빛이 거의 안 보여가지고 응. 많이 희석했어. 한 10배 정도로 희석해서 좀 묽게 만들었어. 덜 진하게.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반투명하게 보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이는 정도로 만들었어. 우유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빛을 쏘아서 경로가 보이는지 볼까? 자, 이제 불을 껐어. 빛이 보이나 보자. 오, 잘 보인다. 응. 그래 보여. 우와, 빛이 경로가 보인다 다. 응. 저기 빛이 저쪽에 맺혔고, 와, 이렇게 하면 점점점점 반사되는 지점이 물 표면에서 생기네. 응. 물과 공기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보인다. 응. 빛이 밑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게 보여. 응. 우와. 자, 이야. 멀리서 볼까? 여기서 있으면 여기 있고 멀리 멀리 간다. 저기까지 간다. 이런 거를 빛의 전반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 전반사. 전부 반사된다는 거. 자, 옆에서 찍어보자. 응. 빛을 쏘면 오, 꺾여서 빛이 내려가는 게 보이네. 야, 너 왜 그래? 고양이야? 야나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영상이 흐릿해졌어. 잠깐만요, 야나 치지 말고 있어봐. 이렇게 지금 빛이 꺾여서 내려가는 게 너무 잘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 장난치는 거야 또? 가자. 좋았어. 오늘의 과학 실험은 여기까지.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아빠랑 같이 공부해 볼까? 안녕. 네? 자, 과자탐구 이번 시간에는 수조 안에 지퍼백에 카드를 넣고 물에 넣었을 때 지퍼백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안에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기울이거나 혹은 옆에서 보았을 때는 카드가 잘 보이는 것들을 관찰했고, 그리고 수조 아래쪽에 이렇게 카드를 놓았을 때
위에서 보면은 카드가 잘 보였지만 옆에서 보면 카드가 또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죠. 그리고 추가로 알아본 게 수면이 있을 때 이 아래쪽에서 수면을 관찰하면 수면 위쪽에 있는 물체가 안 보이는 것도 확인했죠. 자,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빛의 전반사라는 현상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전반사. 전반사는 이제 전부 반사된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언제 그러면 빛이 전부 반사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특정 각도 이상으로 빛이 입사하는 각도가 커지면 나타나게 돼요. 물은 굴절률이 1.33 정도의 값을 가지고 공기는 굴절률이 1에 가까운 값을 가져요. 그래서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물에서 공기 쪽으로 진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라는 조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정 각도인 임계각보다 크면 나타난다 예요. 그래서 이 입사하는 각도를 여기서 이렇게 세타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 수직선이 있고 이 빛이 입사하는 각도의 이 각도를 세타, 입사각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각도가 특정 값보다 크면 나타나요. 작으면 나타나지 않고. 여기 특정 값 세타 C가 임계각이고 그거보다 작을 때는 일반적인 굴절이 일어나서 경계부에서 빛이 꺾이는 굴절만 나타나는데 이 입사 각도가 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서 굴절돼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면에서 모두 반사돼서 돌아오는 입사한 각도와 동일하게 반사되는 이런 전반사가 일어나요. 전반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 반사된다. 빛이 굴절되는 게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돌아오게 돼요. 반사돼서 돌아오게 되니까 거의 이제 거울처럼 작용하는 거죠. 이 특정 각도 이상에서는. 이게 전반사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과 공기가 있는 경우에 임계각은 약 49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도가 입사 각도가 49도보다 크면 이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퍼백에 카드를 넣었을 때 이 지퍼백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에 보면 이 지퍼백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카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고 바깥쪽에 그 다음 지퍼백이 있고 그 안쪽에는 공기층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게 되면 바깥쪽에 여기는 물이고 공기층이 살짝 있는 거죠. 안쪽으로. 그러면 이 전반사의 첫 번째 조건이 만족돼요. 빛이 이 외부에서 이제 입사를 하니까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카드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퍼백이 서 있으면 빛이 아래에서 반사돼서 올라오는 빛이 전반사 때문에 각도가 큰 경우에는 전반사 때문에 다 반사돼 버려요. 그러니까 카드까지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퍼백의 막 그리고 안에 있는 그 공기막이 있는데 그 공기막과 지퍼백 막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사돼서 돌아와 버려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빛이 안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카드까지 빛이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카드가 인지될 수가 없겠죠. 위에서 들어간 빛도 다 전반사에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빛도 전반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마치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지퍼백이. 안에 카드가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빛이 카드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퍼백을 이렇게 2번처럼 기울이면 위에서 들어간 빛이 이제는 입사하는 각도가 작기 때문에 전반사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니까 빛이 굴절돼서 안쪽에 있는 카드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카드에서는 이 색깔이 나타날 수 있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카드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퍼백을 기울이거나 혹은 기울이지 않고 1번과 같은 상태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 각도가 작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죠. 그럴 때는 카드가 잘 보인다. 이 3번 수조 아래의 얇은 공간에 카드를 넣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수조 밑에 공기가 있는 층이 하나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빛이 내려갔다가 반사해서 돌아오는 것은 입사각이 아주 작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눈에 잘 볼 수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측면으로 비스듬히 입사한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각도가 임계각보다 크게 되면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 빛이 다 그냥 반사돼 보기 때문에 이 면이 이제 거울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게 된다. 전반사돼서 카드까지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물속에서 수면을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물속에서 수면을 바로 윗방향으로 보게 되면 위에 뭐가 있는 게 보여요, 당연히. 이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니까. 근데 비스듬히 보면 이쪽에 있는 물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 여기서 다 전반사에서 들어오는 게 크기 때문에 전반사에서 이쪽에 있는 물고기가 반사돼서 보일 수가 있는 거지. 이 위에 있는 물체는 잘 안 보이게 돼요. 이것도 전반사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가 거울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수면이. 그래서 두 가지 조건, 고굴전류 물질에서 저굴전류 물질로 진행될 때, 그리고 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빛이 전부 반사되는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